뜨게 하는 베란다 토킹กิ๊입니다. 한 2-3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갑자기 겨울옷을 입고 나타났죠?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이 영상을 언제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뜨고 너무 오래 지나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냥 영상을 찍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F5 영상이라고 들고 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해보고요. F5 영상인 척하고 이렇게 찍고 있지만 사실은 F5가 아닌 베토의 사기극 그 전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웨터는 일단 케이드리라고 읽어야 할까요?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된 작가님인데 케이드리 작가님의 케이드리 작가님의 할로우 스웨터입니다. 이 스웨터는 제가 뜨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난 연말 그쯤부터 터틀넥 스웨터가 되게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넥이 넓고 긴 그런 스웨터 겨울에 따뜻하게 입었으면 해가지고 그런 스웨터를 뜨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원래는 그 계기가 포린 니팅님 영상에 보면 이화였나? 좀 그런 큰 터틀을 입고 나오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저거 해가지고 어떤 도안 뜨신 거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김대리님 책에서 보고 뜨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김대리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 말고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터틀넥을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도안인가 여쭤봤더니 그 전 버전 책 에 있는 터틀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 책에 각각의 터틀넥 디자인의 스웨터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되게 두꺼운 실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이지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합사해보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도안들을 좀 찾아보게 됐죠. 그랬는데 이 도안을 보기 전에 이거는 우연히 인스타에서 그 피드를 보고 그 작가님을 알게 돼서 들어가서 하게 된 거고요. 그 전에는 그 제가 예전에 미소니 스웨터 이렇게 지그재그 배색 들어가는 미소니 스웨터 그 도안이 레이블리의 같은 작가님 보면은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출판사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어떤 특정 실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이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무료 도안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무료 도안 중에도 또 이름이 뭐였지? 더 클래식인가? 이런 터틀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뜰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보고 반한 이유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그 사진을 띄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짠! 이런 어깨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제가 완성한 게 아니어서 이런 중심선 이런 오핀을 제가 빼질 않았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뒷목이 양쪽에서 이렇게 뒷목에서 쭉 연결돼서 이쪽 어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쁜 그 뒷목에 이 뒷 어깨선의 포인트, 요즘에 이렇게 뒤로 어깨가 넘어가는 디자인이 작년부터인가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특히나 이런 스티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독특하고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서 이 디자인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저는 도안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안이 있는 줄 알고 이 게이지를 엄청 열심히 맞췄어요. 그때 스와치를 여러 가지를 내보다가 막 이것저것 실을 세 가지, 네 가지 막 세워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합사하고 해서 스와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두 개 다 글로레이스가 합사되어 있어서 되게 실제로 보면 반짝임이 있는데 영상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합사를 해서 원작 게이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게 맞췄어요.
원작 게이지가 19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합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트온을 하려고 딱 도안을 사려고 들어가니까 제가 그 캐스트온 하기 전까지 도안 잘 안 사거든요. 계속 쌓이는 그게 있어서 그러면 막 떠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의 캐스트온 하기 직전에 게이지 다 맞춰보고 게이지가 맞으면 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게이지가 뭐 한두 코 차이 나는 건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서 뜰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디자인이 제일 작은 게 가슴둘레가 110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코수가 너무 또 이게 안 맞으면 제일 작은 걸 떠도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게이지의 이 합사 조합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이걸로 결정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어느 순서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정신없는 일이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뜨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실을 뭘 떴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뜨던 실을 안 가지고 와서 갔다 올게요. 그렇죠, 뭐 제가. 네, 다녀왔습니다. 또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러진 않겠죠? 일단은 제가 이 실을 뭘로 뜨게 됐냐면 이것저것 합사하던 것 중에서 이 최종 픽으로 한 것이 제가 그 전에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았다고 한 적 있잖아요. 그 엄청 많은 실 박스 중에서 이런 실이 있었거든요. 이건 지금 다 써서 이렇게 빈 콘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박신의 실가게에서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이 내부에 보면 쪽지가 있었는데 램술인데 앙고라 램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램술이 75%고 앙고라 5% 그리고 나일론이 섞여 있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받았을 때 지간을 포함해서 한 450g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합사를 하려고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이 요만큼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게 원래 3합으로 감겨 있었는데 콘에는 제가 이거를 그 두 줄을 잡고 합사를 해가지고 즉 그 6합으로 제가 뜬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멜란지 그레이 색상의 실이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실한올에서 구매했던 그 베이비 알파카 실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요거 민트 색상이랑 그리고 이거 글로우 레이스 에일라 공방의 글로우 레이스 요 실 이것도 알파카 실이에요. 알파카가 로열 알파카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서머라이즈드 울인가 그리고 요 반짝이 성분이 섞여 있는 요런 실인데 요렇게 합사를 하고 요 그레이에다가 이렇게 합사를 했더니 되게 실물로 보면 오묘하게 멜란지 그레이 색상인데 은은하게 민트빛이 보이면서도 글로우 레이스 때문에 반짝임이 있어요. 그래서 실물의 색감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 실물을 보면 다들 예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실이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는 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앞에서 보면 완성한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목 고무단 했지, 소매 다 끝났지, 앞에도 고무단까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부터 이 스티치 홀더를 보셨을지 모르는데 뒷판에 고무단이 뒤쪽 바디에 고무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F5 영상인 척 하는 사기 영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앞에서 보면 아닌 척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F5 영상, F5 아닌 F5 영상 느낌으로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다 진짜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떴는지 이 도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뭐 이런 도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떴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나중에라도 뜨실 분들 또는 뭐 그냥 뜨게 하시면서 구경하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잊혀지기 전에 그냥 영상을 찍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따뜻한 날씨이지만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누가 봐도 겨울 옷인 이것을 입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그 영상 앞에나 뒤에 뭐 그동안 이렇게 뜨면서 찍어놓은 사진 이런 거를 실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뒤에 특이한 이 뒤로 넘어가는 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뜨고 코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코를 주워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이코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코드도 처음 떠봤고 어쨌든 아이코드를 떠서 거기서 코를 주워가지고 뒷판을 뜹니다. 뒷판은 이제 경사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떠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 암홀 합체하기 전 정도 길이까지 뜬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코를 쉬게 두고 맞나? 기억이 저도 진짜 이게 1월 24일에 캐스트 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참 열심히 신나서 뜨다가 실 부족하고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제가 이제 방치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날도 따뜻해지고 한 2월 말부터 갑자기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봄옷 뜨고 하느라고 이거는 당장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못 입겠다라고 생각해서 엄청 달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못 입을 것 같은 계절이 와가지고 나중에 수정하자 하고서 진짜 너무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뜨태기가 올까봐 다음 겨울에 수정을 하자 하고 이렇게 뒀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지금도. 어쨌든 그래서 코를 다시 주워서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목선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뭐 코를 만들어서 합치고 쭉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앞뒤판 맞을 때가 되면은 이제 합체를 해서 원통으로 쭉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이 원작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밑단에 고무단 트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반 정도 돼서 뒷판을 뭐 코를 쉬게 해두고 앞판만 일단 고무단을 이렇게 뜹니다. 이거 탑다운 도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소매도 이렇게 뜨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뜨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제가 한번 사진을 실어 볼게요. 제가 입어봤는데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뜨다가 입어봤더니 저는 이 부분이 넥이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넓은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고무단을 뜨면 과연 제가 원하는 핏이 나올까? 너무 넓진 않을까? 너무 넓으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이 너무 되는데 해가지고 입어봤는데 사실 그 고무단을 뜨기 전까지도 입어봤을 때 핏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그냥 아이코드 마무리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입을까? 라고 생각도 했는데 제가 갖고 싶은 도안은 어쨌든 그 디자인은 터틀넥을 하나 떠보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터틀넥 도안을 하나 뜨자 해서 어쨌든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계속 떠나가도 될 것인가에 대한. 어쨌든 도안에서 뜨란 대로 떴습니다. 여기 넥라인 그 자체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도안 게이지가 이 스와치를 원래 4.5mm로 낸 거라서 그때 근데 느낌이 되게 코가 꽉 차 보이고 그래서 그냥 좀 더 이런 루즈 핏이니까 좀 더 느슨하게 뜰까 하고서 5mm로 제가 캐스톤은 더 올려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로 냈을 때가 원작이랑 똑같게 나왔다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원작은 19코에 28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5mm로 올려서 좀 더 게이지가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원작이랑 똑같이 뜨려고 했는데 다만 달라진 거는 이렇게 뭐 뒤에 코 잡아서 쭉 뒷판 떠내려가면서 그 길이가 있거든요. 처음에 코 잡은 위치부터 몇 센치까지 떠라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뜨는 단수가 있잖아요. 계속 그게 일단은 그 독일식 경사뜨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그냥 내려가는데 왜냐면 이게 드롭 숄더 디자인이라서 일자로 계속 내려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암홀 파고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쭉 내려가면 되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를 도안에서 얘기하는 단수만큼 안 뜨고 그냥 제가 임의로 길이를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게이지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5mm로 뜨니까 아무래도 더 똑같이 뜨면 더 길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좀 도안에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덜 떴고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로 그 케이스톤 한 부분에서 몇 센치까지 이렇게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도안보다 좀 짧게 해서 앞뒤판을 그냥 제가 임의로 비슷한 위치로 맞춰서 그렇게 거기까지만 뜨고 합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넥라인은 근데 내려오면서 몇 단마다 뭐 늘려라 뭐 이런 거를 그냥 도안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파지는 거 아닌가, 너무 넥이 넓은 거 아닌가, 좀,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내려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파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그냥 디자인, 라운드 디자인이 아니라 터틀인데 이렇게 통이 커서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좁게 올려서 넥라인을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쭉 떠내려 가다가 일단 옷의 형태를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 바디 고무단을 뜨고 이 목 고무단부터 떴습니다. 여기를 주우란 코, 도안에서 주우란 대로 똑같이 주었어요. 모든 코를 그냥 주우니까 도안에서 주우라는 코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로 해서 그냥 올라갔는데, 제가 바디를 5mm로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디 고무단과 소매 고무단은 4mm로 떴고요. 왜냐면 워낙에 코가 좀 큰 상태니까 좀 고무단을 쫀쫀하게 뜨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4mm로 줄였고, 목 고무단은 특히나 지금 더 허벌한 느낌이 나올 것 같아서 통 자체가 워낙 둘레가 큰 느낌이라서 3.5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3.5로 두 코 고무단 이렇게 떠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도안에서 8cm인가 하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턱선, 귀 옆에 턱선인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겨울에 이렇게 푸근하게 진짜 덮는 그런 느낌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도안대로 뜨라는 대로 떴더니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허벌하고 짧고 애매한 핏이다 해가지고 더 떴습니다. 그래서 한 12cm까지인가 떴어요. 그랬더니 입어보니까 바늘을 빼면 물론 핏이 좀 달라지지만 그 바늘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뭔가 너무 기둥스럽고 폭이 넓으면서 길기도 하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가 해가지고 좀 풀르자 했는데, 풀러도 도안에서 뜨라는 것보단 더 떴어요. 그러니까 도안에 뭐 8cm 뜨라고 했으면 저는 10cm 정도 뜬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돗바늘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돗바늘 마무리에 대해서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와 그리고 튜블라 바인드 오프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게 됐다 하고 영상도 이렇게 참고 영상도 실어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는 그런 돗바늘 마무리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코 고무단이니까 한 코 고무단이랑 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뜨면서 아랫단도 그렇고 제가 두 코 고무단 마무리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 코 고무단을 뜰 때도 돗바늘 마무리를 잘 안 해요. 그냥 두 코 뜨고 덮어 씌우는 그런 그 신축성 있는 방식 그걸로 많이 하는데, 이 옷을 뜨면서는 좀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정성도 기울였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3.5mm로 해서 결국엔 10cm에서 마무리를 져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래도 허벌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좀 목이 가늘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 작가님 핏 느낌?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왜 그랬냐면 이거를 뜬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테스트 니팅 하신 분들이었겠죠. 아니면 도안이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말은 것 같은데, 그 도안을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도안 출시 전이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만 것 같은데 게이지를 맞추고 막상 사려고 들어갔더니 도안 출시 전이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니팅을 하고 있는 중이라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1월 초쯤에. 그래서 그때 기다리다가 이제 먼저 라넌큘러스를 떴고요. 초록 색깔 라넌큘러스 겨울 버전 떴잖아요. 6.25 걸 버전.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요게 출시가 돼서 바로 캐스트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볼 때 이제 뜬 분들이 아직 많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프로젝트 같은 거나 보면 이제 테스트 니팅 하신 분들 거였겠죠. 근데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좀 좁고 어떤 거는 꽤 이 넥이 넓어서 좀 너무 넓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예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불안했거든요. 이 처음에 뜰 때부터 이게 너무 넓게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그 우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만큼까지 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좀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올라갔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디에서 5mm를 떴는데 이 넥을 3.5까지나 줄였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허벌한 느낌이 나서 차라리 올라가면서 더 줄였으면, 예를 들어 이 절반 정도는 3mm로 그렇게 줄였으면 지금 사실 이렇게 살짝 뒤로 넘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제대로 보면 되게 넓거든요. 근데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긴 해서 엄청 흉해 보이지는 않지 않나? 라고도 생각해 보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그 터틀의 느낌은 아니어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간 그래서 이 터틀을 사이즈를 이렇게 긴 걸 들 때는 좀 바늘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좀 더 위로 갈수록 좀 반 정도는 좀 줄여서 더 줄여서 떠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은 이렇게 드롭 숄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떠온 도안들이 특히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레글런으로 된 걸 뜰 수도 있었고 한데 다른 도안 중에 좀 짧고 이렇게 앞에가 약간 U자형으로 이렇게 굽어지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첨부해 볼게요. 굽어지면서 이 뒤가 좀 더 긴 그런 좀 특이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예뻤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건 레글런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뜨던 옷들이 다 레글런이거나 요크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드롭 숄더 디자인 한번 떠보고 싶다 해가지고 안 떠보던 디자인 한번 떠보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도안을 선택하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바디 고무단까지 뜨고 그 다음에 넥을 먼저 떠서 이렇게 입어보고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소매를 뜨자 하고서는 소매도 뜨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도 꽤 겨울옷이니까 풍덩하게 좀 입으려고 좀 길게 떴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면 요만큼 덮이게끔. 그래서 이게 또 세로 수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탁을 하면, 그래서 세탁을 했을 때 게이지는 뭐 작게 냈지만 수축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램술 콘사 종류니까 있을 걸 우려가 됐고, 그리고 또 이 바디도 뜰 때도 처음에는 이만큼을 다 떴는데 입어보니까 조금 길이가 아쉬운 거예요. 평소에 제가 입는 것보다 살짝 길게 뜬다고 떴는데도 제가 평소에 한 54 정도가 기본적으로 총장이 그렇게 있고 좀 길게 뜨면 56 정도? 짧게 뜨면 51, 2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한 54 정도 뜨면 그래도 좀 편하게 입을 정도인데 제가 이걸 좀 길게 뜬다고 떴는데도 그냥 좀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뭔가 풍덩하게 되게 뭐 이렇게 낙낙하게 입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것보다 이렇게 그냥 소매도 푹 덮고 겨울에 한겨울에 입는 거니까 푹 덮고 목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특히 옆에 이렇게 슬릿을 주는 디자인이니까 좀 더 길게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또 이걸 또 고무단 10cm를 다 떴는데 이거 풀렀어요. 풀고 올라가서 다시 이 바디 무매를 좀 더 한 3, 4cm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고무단 10cm를 또 뜬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소매를 뜰 때도 이제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람 수를 막 재면서 떴어요. 결국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이 되게 조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이고 지금 뒤에 고무단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완성이 된 옷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뜨고 풀고 하고 지금 우여곡절이 있는 옷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로 들고 오게 영상을 찍게 돼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얘기도 뭐 즐겁게 들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뜨게 하시면서 그래서 저런 디자인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려면 이 앞에 고무단을 풀고요. 이 고무단을 풀어서 제가 일단 무게를 재고 그 무게 곱하기 2 정도가 일단 적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감안해서 바디를 조금 더 풀어서 아마 처음 떴을 때 그 상태나 그거보다 좀 더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소매는 왜 이렇게 길게 떴나 그러려면 그 소매통도 사실 이거 도안보다 많이 줄인 거예요. 근데도 제가 입던 그런 스타일하고 달라서 꽤 크거든요. 차라리 이 소매통도 진짜 더 줄이면 실이 더 남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 진짜 다 뜯어 고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예 안 뜰 것 같아서 그냥 요거를 풀어가지고 무게를 재보고 그거 2배 정도 양이 나오게 해서 이 길이가 좀이라도 줄어들 테니까
줄어들면 옆트임을 그냥 주지 말고 그냥 원통으로 떠서 고무단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옷이죠. 그래서 저는 캐스톤을 뒤에 아이코드 잡는 거를 원래 도안은 5mm로 뜨고 메인이 4.5mm로 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5mm로 한 사이즈 반으로 올렸으니까 이 뒤에 아이코드 잡는 부분은 5.5mm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떴고, 바디 고무단, 소매 고무단 이런 부분, 두코 고무단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떴고, 그리고 또 뭐를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소매는 제가 그냥 이 코수가 여기가 지금 드롭 숄더니까 이렇게 그냥 세로 게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 게이지를 총 재가지고 제가 그 스와치를 떴던 그런 게이지를 보면 코수 단수, 원래 그 코수 단수의 게이지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은 코를 다 주우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가로 게이지랑 세로 게이지가, 그러니까 코 게이지랑 단 게이지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19코에 뭐 28단이었는데 그럼 28단에다가 코수도 그대로 다 주우면 코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블너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서 뭐 몇 코 줍고 몇 코 한 코 쉬고 이런 방식으로 그 비율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여기 지금 다 있는 요 단수를 다 세면 그 단수에서 저는 그 단수에서 3분의 2만 대략적으로 19코에 28단이었으니까 물론 5mm로 늘리긴 했지만 그 비율을 생각해서 3분의 2 정도만 줍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주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원작이랑 지금 제가 여기가 단수가 달라요. 아까 그 원작 그 뜨라는 센티미터 정도만 맞추고 단수가 원작이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세어봐가지고 3분의 2 정도 코스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8코를 주어서 제가 이 소매는 평소에 제가 뜨는 옷보다 훨씬 크게 뜨긴 했어요. 이 소매 통을. 원래 이렇게 낙낙하게 안 하고 거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매에 걸릴 정도로까지 뜨는데 이 옷은 좀 이렇게 풍덩하게 겨울에 이렇게 푹 덮어서 입는 그런 옷으로 떠보고 싶어서 58코까지 줄이게 됐고, 그래서 10코를 줄이면 되니까 요 단수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소매 어떻게 줄이는지 보통 원작이랑 다 다르게 뜨게 되기 때문에 원작실에 완전 똑같은 손땀 아니고서는, 그래서 아무튼 단 게이지 계산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20단에 한 번씩 총 5번을 줄여서 10코를 줄여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 뜨고 나서 뭐 소요량이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아직 미완성인 상태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어쨌든 합사한 알파카실이나 글로우 레이스는 워낙 적은 양을 사용했어요. 뭐 20-30g? 그 정도 사용한 것 같고, 이 메인실이 된 그 앙고라 램술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다음 겨울이 오면 수정을 해서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안의 포인트는 바로 이 뒷 어깨선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뜬 상태가, 완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뒷중심선 같은 이런 표시한 이런 핀 같은 걸 안 뺀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예쁜 도안을 한번 이 디자인의 스웨터를 잘 살려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떴다 풀었다 좀 많이 한 옷인데 완성 영상으로 오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할로우 스웨터가 도안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이 관련된 영상이 없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찍어보기도 했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거 얘기를 해볼까요? 덕구가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해먹에서 자고 있다가 지금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요즘 영상에 잘 등장을 안 하시죠? 양춘기인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실들은 다 나온 건 아닌데 제가 그동안
실을 샀다고 보여드린 지가 꽤 또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하나 산 것들 또 쌓여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편으로 이렇게 몇 개만 제가 보이는 것들 꺼내놨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솜솜뜨개 가서 너무 예뻐서 사온 거고, 요 두 개는 제가 글로레이스를 5콘을 샀거든요. 근데 여기 대표로 지금 핑크와 바이올렛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에 어떤 것들 그 한 2~3달 동안 뭘 샀는지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뜨고 있는 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맞춰볼까요? 영상을 계속 1시간 넘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좀 짧게 찍으려니까 어색하네요. 좀 뭐가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되게 원래도 항상 1시간 넘게 찍어도 별 내용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그런데 유난히 더 그렇네요. 제가 요즘에 제도 수업 들어갈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개강을 했어요.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라운드 조끼인데 진짜 베이직 라운드여가지고 바텀업으로 뜨는 거고 원통형으로 떠서 올라가는 베이직 라운드 조끼입니다. 그래서 아무 무늬가 안 들어가는 진짜 베이직한 디자인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스와치를 내보다가 미니 스와치를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편물 느낌 보려고. 사실 실을 미리 골라놨으면 바로 캐스트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을 골라놓질 않아가지고 수업 시작하자마자 막 정신없이, 제가 주말에 뜨게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주말에 막 안절부절 나가서도 거의 외출 중인데, 주말에는 나가서도 계속 숙제해야 되는데 계속 전전긍긍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면서 즐겁게 해야지, 그럴 거면 그만두라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숙제해야 되는데 이걸 입에 달고 다녔더니, 실이라도 제가 골라놨으면 이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을 텐데 실도 안 골라놓은 상태여서 되게 제가 마음이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한 생각에. 또 이게 마음을 내 속도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하고 시작한 건데, 또 막상 이게 단톡방에 막 과제한 것들이 올라오면은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지더라고요. 내가 제일 늦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뜨는 기간은 한 달인데 과제별로 한 달씩 있지만 그 안에 일단 처음에 제도를 해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콜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제도를 하는 기간까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냥 마지막 마감까지만 뜨면 돼서 여유가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일주일 안에 특히 첫 시작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이틀을 일단 못하는 거고, 거의 그 안에 5일 안에 이게 다 될까 선생님한테 과제 계속 확인을 받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독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요. 그랬는데 어쨌든 실을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정을 한 게 바로 그 제일묘직 로블레스 코랄 색깔. 이렇게 보면 또 오늘은 오렌지처럼 보이네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되게 쨍한 코랄, 형광색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부드럽고 밀키한 약간 핑크빛이 더 도는 코랄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이렇게 완전 오렌지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막 되게 아무튼 요상한 실이에요. 지금은 되게 오렌지색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스와치를 떴었거든요. 완전 대형 스와치죠. 이렇게 원형 스와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블로킹을 해서 게이지 계산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숙제는 이제 스와치부터 내서 게이지 계산을 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치수대로 계산을,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의 치수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게이지에 맞춰서 코스와 단수를 다 계산을 해서 줄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선생님의 확인을 받고 하트를 받으면 이제 드디어 캐스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스톤을 해서 쫌쫌따리 뜨고 있어요.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뜨고 싶었던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떠야 돼서 병행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 뜨고 있는 거 상태 보여드려도 아직은 형태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어서, 네, 오늘 되게 오렌지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게 바텀업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나중에 완성하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별로 지금 그냥 원통이어가지고 그냥 원통 자루 모양이라서 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저는 4.5mm 메인 바늘로 해서 뜨고 있고요. 이 몸은 제가 바디 고무단 제가 3.5로 좀 쫀쫀하게 뜨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보면 되게 밑에는 엄청 좁아 보이는데 세탁하면 여기 펴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코는 튜블라 캐스톤, 별실 잡아서 하는 튜블라 캐스톤으로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들게 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몰 분리 직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는 좀 팝한 컬러라서 제가 잘 안 입는 컬러거든요. 근데 실을 저번에 샀더니 생각보다 너무 팝해가지고 이거를 제일모직 노블레스 실을 제가 좋아하는데 좀 코랄색이라고 해서 좀 저한테 잘 맞는 웜한 코랄색인 줄 알았는데 좀 너무 쨍한 게 왔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에 캐스톤 하고는 눈이 아파가지고 많이 못 뜨겠는 거예요. 한 두세 단 뜨면 눈이 아파가지고 쉬고 제가 눈이나 귀 청각이나 이런 게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아무튼 뜨다시다 이랬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몰 분리 직전까지 왔어요. 이제 아몰 분리를 하면 됩니다. 아몰 분리하면 되는 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제 디자인은 아몰 분리는 제 디자인은 밑에서부터 고무단 위에서부터 54단까지인가 56단까지 뜨고 제가 분리하도록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제가 안 입는 그런 팝한 컬러라 조금 짧은 듯하게 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떠서 좀 안에 받쳐 입는 뭐 하얀 반팔티나 뭐 그런 거가 살짝 밑에 뭐 나오게 입는다든지 그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배우는 김에 앞에 주머니를 좀 달아줄까 했었어요. 근데 주머니 다시는 분들 있거든요. 양쪽이나 혹은 한쪽에. 그래서 저는 한쪽 정도 달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투머치 컬러라서 저한테 그래가지고 얼굴 투머치 컬러라서 주머니까지 달면 너무 투머치해 보일까봐 그냥 민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심뜨개로 하고 있는 것은 짜자잔! 엄청 많이 떴어요. 제가 이거 스와치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좀 제가 이거를 떠서 세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제가 그 수건에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그 물기를 짜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말렸더니 이게 코들이 다 납작하게 이렇게 했더니 코들이 다 납작하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무늬 스와치를 떠본 거거든요. 4mm로 떴어요. 이 실은 그 삼성 제일모직에서 나온 실이죠. 근데 이름이 뭐 삼성 CNT 이런 식으로 써있긴 했는데 제일모직 실이고 인 것 같고 야크 20%에 울 80인가 그렇게 돼 있는 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짙은 그레이 색상인데 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준코 오카모토 작가님의 그 트위그 스웨터 떴을 때 거기에 배색으로도 넣었던 실이거든요. 너무 퐁신하고 부들부들한 실이어가지고 에어얼처럼 약간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늬를 뜨면 너무 납작해서 안 보이려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색으로 꼭 떠보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막 걸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색으로 뜨고 싶었는데 스와치를 내봤거든요. 좀 납작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이대로 가보자 해가지고 캐스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톤 한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짜잔! 좀 많이 떴죠? 마이크를 가려서 안 되려나? 자,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무늬가 이 스와치만큼은 안 펴졌어요. 스와치랑 비교하면 무늬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사실 요만큼까지는 제가 무늬가 펴지나 하고 스팀을 줘봤어요. 스팀을 꽈배기 같은 거는 여기서 주지 말고 이 안쪽 면에서 줘야지 그래도 무늬가 덜 뭉개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함뜨방의 은희님이 팁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뒤집어서 요 안쪽 면에서 스팀을 줘봤는데 어느 정도 조금 펴지긴 했는데 그래서 미묘하게 지금 한 요 정도까지는 스팀을 줬고요. 그 밑으로는 스팀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미묘하게 위쪽으로는 약간 좀 펴졌고 이 멍석무늬도 살짝 더 뭉개졌고 근데 그 밑으로는 지금 막 뜨는 중이라 좀 더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게
같은 단에서 무늬를 뜨다가 멍석을 뜨다가 무매를 뜨다가 다시 무늬를 뜨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디건이니까 안 뜨기도 면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재밌어요. 이 도안. 이 도안은 그 이사벨 크라이머 작가님의 마리첸? 뭐라고 읽어야 되지? 그 도안입니다. 예전에 제가 빗진 무늬 이런 가디건이 뜨고 싶다고 올려드렸던 거 지난 영상인가 지지난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 디자인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캐스톤을 빠박 해버렸어요. 뭘 뜰지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계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스웨터보다는 가디건이 아쉬운 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을 좀 더 떠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80cm짜리 케이블에 걸려 있어서 좀 작아 보이는데요. 한 가슴둘레 95 정도에 맞춰서 지금 뜨는 중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걸쳐서도 있고 아니면 안에 나시만 있고 그냥 단추 잠궈서도 있고 하려고 그 정도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나중에 F5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작은가 싶었어요. 소매분리를 사실 이 정도에서 했어요. 한 2-3cm 전에서. 근데 이게 원작보다 제가 세로 게이지가 좀 많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했는데 원작에서 분리하는 데보다 한 두 단 정도 더 뜨고 분리했나? 그랬는데도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리고 입어봤을 때 아직 무늬가 스와치처럼 쫙 펴지진 않아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둘레도 좀 생각보다 너무 딱 맞는 것 같고 한 90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탁하면 더 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좀 더 뜨자 해가지고 좀 더 늘려 내려오면서 도안보다 더 늘리면서 이제 여기 가슴둘레도 좀 더 넓히면서 레글런도 좀 더 편하게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열심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뜨고 있고 이거는 그레이라서 되게 눈이 편안한 색상이라 오래 잡고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 그 과제를 하는 그 색은 진짜 눈이 막 쨍 해가지고 특히 하얀 불빛 밑에서는 너무 팝한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쨍해서 거의 네온 코랄 느낌으로 색이 눈을 확 공격하는 그런 색이어가지고 제가 좀 민감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많이를 못 떠요. 어쨌거나 기한 안에만 다 뜨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다음 과제를 가면 갈수록 이제 한 달이란 시간이 촉박할 수 있겠죠. 일단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사심 뜨개도 열심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짠! 이렇게 스와치를 좀 내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뭔지 아시겠나요? 짜잔! 이렇게 코바늘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 김뜨개님 그 도안 그 유튜브에 무료 영상 있잖아요. 여름 되면 많이 뜨시는 그 코바늘 가디건이 갑자기 뜨고 싶어가지고 작년 여름에 사실 뜨고 싶었는데 시기를 놓치고 여름옷 몇 벌 뜨고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열매달 이틀에 여름방학 실이 있어서 그거 작년에 2개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요걸 일단 뜨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웨터 넘버 18번을 뜨려고 했는데 뭔가 그게 약간 이렇게 좀 올라오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낙낙하게 파이는 뭐 큐뮬러스나 이런 걸 뜰까 뭐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실소유량이 많지도 않으니까 이 코바늘 가디건을 뜨고 있고요. 이게 왜 2개냐면 원래는 이렇게 먼저 떴거든요. 원래는 캐스톤에서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이게 좀 더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직 레글런은 이제 10cm 뜬 건데 한 10cm 더 떠 내려가면 이 레글런 선이 되게 밖으로 많이 나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가슴둘레가 100은 적어도 100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낙낙하게 입으려고 뜬 게 아니라 여름옷이니까 안에 간단하게 입은 상태로 그냥 걸치거나 아니면 단추를 잠글 경우에는 안에 그냥 나시만 입었을 경우 그렇게 뜨려고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면 너무 낙낙한 옷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코를 잡아서 제가 처음에는 이 뒷목둘레를 여기 이 어깨 중간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뒷목을 둘레를 재라고 원래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시로 알려준 둘레보다 너무 작게 나와요. 제가 어깨가 좁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작게 뜨나 싶어가지고 그냥 샘플로 알려주시는 지금 보통의 성인 여자 뒷목 둘레 잡는 거 그 정도 사이즈로 그냥 떴더니 너무 크게 나와서 사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풀을까 하다가 그냥 비교할 겸 이게 너무 좀 작게 나오면 또 이렇게 뜰까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여기 자르고
새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한 90에서 95 나오려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당한 레글런 늘림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바늘 가디건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샀어요. 이거를 왜 샀냐면, 근데 이걸 산 용도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것들을 막 가득 담아놓는 뜨개 바구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서 방에 갔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뜨개 보통 많이 하니까 이렇게 방에서 뜨다가 거실에서 뜨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뜨개 바구니로 활용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제가 그 실 감는 와인더 때문에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그 콘이든 볼이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슉 풀리면서 그 기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길 수 있게 하려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감아놓은 볼실 자체를 여기다 걸었을 때 생각보다 쉽게 술술 풀리는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잘 쓰고 있습니다. 10,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허접할 수도 있지만 뭐 충분히 뜨개템을 담아놓는 기능으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너무 짧은가 보다 하고 좀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50분이 되었네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샀던 실들이나 그런 거 소개하고, 또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솜솜뜨개 매장을 제 함뜨 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영상 찍은 거 좀 소소하지만 그 영상이랑 해서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어쨌든 메인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F5가 아닌 F5 영상 할로우 스웨터였습니다. 이게 터틀넥 디자인이 먼저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 V넥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뜻해지는 봄날, 지금 어제 그저께 지금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미세먼지 수치가 300이 넘고 이러는데 어두컴컴하고 막 그래요. 공기 너무 안 좋은데 호흡기 질환 이런 거 조심하시고, 병원에 요즘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이런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또 환절기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졸리고 하실 텐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오늘도 뜨개 같이 열심히 하셨나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 기다려주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찍지 마. 찍지 마요. 우리 자는 거 찍지 마.